안티에이징 수술이라면 주름이나 피부결 또는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탄력 저하 그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시술들을 다 말합니다. 사실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보톡스와 필러를 많이 오해를 하세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근육에 힘을 빼서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더 이상 이제 작용을 못해서 피부에 이제 주름이 펴지게 만드는 거고, 필러 같은 경우는 얼굴이 패인 부분, 이제 볼륨감을 좀 주고 싶은 부위에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진 화학 물질을 넣어줘서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름이 때문에 생긴 푹패인 부위도 이제 필러로 채우시려고 오시는 분이 많으신데, 처음에는 먼저 이제 주름을 없애기 위한 보톡스부터 먼저 맞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주름이 좀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필러를 하셔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대부분 필러를 하시는 분 중에는 뺨이 이렇게 쏙 들어갔다는 분들이지, 아니면 관자가 이렇게 살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이제 해골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필러를 채워도 되고요. 스컬트러 같은 경우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있던 콜라겐을 이제 생성시켜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필러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봅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주름 때문에 오세요. 주름 때문에 오시는데, 이 연령대별로 주름이 이제 생기는 것이 다 달라요. 이제 30대,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이 생기려고 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럴 때는 보톡스가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4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주름이 자리 잡고 또 피부의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름이 더 깊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도 맞으셔야 되지만 탄력 레이저로 가지고 올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보톡스를 이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필러, 스컬트라, 그다음에 리프팅 시술로 슈링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름이랑 또는 이게 탄력 저하, 또는 얼굴에 이제 부족한 부위라든지 아니면 너무 살이 많은 부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건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주름을 일으키는 그런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주름을 좀 완화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좀 얼굴도 이제 통통하게 동안 얼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탄력성이 좀 떨어진 피부에는 슈링크라고 하는 이제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탄력을 줍니다. 피부 레이저 같은 경우는 얼굴 톤을 밝게 해주거나, 또는 이제 잡티,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색소들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때 그것만 없애줘도 이제 젊은 피부로 많이 돌아갈 수 있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XLV를 많이 쓰는데요. XLV로 가지고 기미부터 시작해서 잡티 또는 흑자, 그런 것들을 다 공략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홍조까지도 같이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주름이라든지 또는 채우는 필러, 주름을 위한 보톡스라든지 이걸 채우기 위한 필러 같은 경우도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해서 근육이 너무 마비가 많이 된다든지, 또는 시술 받았던 그 부위에 이제 멍이 든다든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지만 간단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받으셨던 분이 더 자주 오시고,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이제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몇 번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효과도 몇 번 받고 본인의 만족감도 있기 때문에 오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도 이제 항상 그분한테 묻는데, 이제 예뻐지기 위해서 뷰티 성형을 하는 건데 하시다 보면 이 어떤 한 부위를 높이는 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돼서 예쁜 거는 이제 상관없이 그냥 코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마를 크게 한다든지 그거 자체로만 목적이 돼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이제 경험, 숙련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숙련도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앞에 시술 받았던 사람들의 입소문을 듣거나 또 그런 평판이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환자분과 의료진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잘 상의를 해서 적당한 양과 또 적당한 시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술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뿌띠 성형을 예를 들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외부적으로 주사가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합병증이 이제 감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일 큰 건 술, 담배를 멀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 시술 당일은 사실 사우나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글쎄요, 지금 안에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실 때 대부분 처음 오셔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환자분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시술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뭐 보이기를 원하시는지를 많이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술을 이제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만족해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이전 병원에서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과다하게 뿌띠 성형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하지 않아야 될 시술도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코 필러를 하시면 코가 많이 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제 높여달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톡스도 사실은 맞고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더 과도하게 맞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일단은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고 본인한테 적절한 시술이 돼 있으니까 이상은 자연스러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